때는 2006년 여름. 저는 친한 친구들과 동반 입대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생 첫 해외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목적지는 중국 석도. 아직 학생이라 돈이 부족한 저희는 가격이 비싼 비행기 대신에 배를 타고 가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대망의 여행 날. 저희는 저녁을 먹으러 1층 선내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사방에서 낯선 중국어가 시끄럽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막 한국어로 장난을 치니까 식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일제히 수십 개의 눈이 저희를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시끄럽니? 이래서 목에 뭐 넘어가겠니? 그 험악한 말투에 깜짝 놀라서 저희는 황급히 입을 다물었어요. 실수했나? 잔뜩 긴장해 있는데 한 여성분이 저희한테 다급하게 손짓을 하는 거예요. 학생들 여기서 마음 편하게 먹어. 아니 전 근데 여기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아, 딸공. 저 사람들은 보따리 장사요. 대부분 중국과 한국을 배로 오가면서 장사를 하는 소규모 무역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저희 쪽으로 몸을 숙이더니 뭔가를 조용히 이렇게 귀띔을 하시는 거예요. 문고 잠그고 자야 돼요. 누기 오든 맘대로 열어주지 말고. 가뜩이나 쫄아 있는데 그런 얘기까지 들으니까 괜히 막 이렇게 뒤통수가 따끔따끔 막 어깨까지 움츠러지더라고요. 저희는 사닥 객실로 들어가서 잠을 자기로 했습니다. 그 친구들을 먼저 배웅하고 그 방문을 열었는데 방 안은요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갈 정도로 일단 비좁았고요. 배 특유의 기름 냄새가 코를 엄청 찔러댔어요. 안 좋은 방이구나. 그냥 친구들 방에서 잘까 생각하는데 괜히 막 못 모르고 나갔다가 또 싸움에 휘말릴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방에 있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오도 가도 못한 채 이 방에서 꼼짝없이 10시간을 넘게 보내게 된 거죠. 하지만 저는 베개에 얼굴을 그냥 파묻고 막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소리 지르고 막 그러니까. 방을 잘못 찾았나? 누구세요? 전 침대에서 일어나서 조심스럽게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이번엔 누가 문 손잡이를 잡고 미친 듯이 막 돌리는 거예요. 문을 열고 누군지 확인하려는 그 순간 문을 함부로 열지 말라고 했는데 보따리상 아줌마 말이 떠오른 거예요. 그때 문에 네모난 쇠창살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저기로 확인해볼까? 아무도 없잖아. 근데 복도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분명 아무도 없었는데? 너무 놀라서 몸을 튕기듯이 일으켰어요. 등 뒤에서 알 수 없는 기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 이 방에 분명히 혼자 있는데? 지금 무슨 소리지? 믿기지 않는 상황에 그대로 얼어있는데 한 여자가 숨이 금방이라도 넘어갈 것처럼 막 소리를 내면서 몸을 마구 막 뒤틀고 있더라고요. 하면서 저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의 기침이 점점 더 격해지더니 검붉은 덩어리를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그 손으로 만져서 확인해 보니까 시뻘건 핏방울인 거예요. 뭔가를 전부 토해낸 여자가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자를 피해서 문을 열고 방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복도를 정신없이 달리는 그 순간 뒤에서 차가운 손이 제 어깨를 확 잡아채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과 승무원이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방에서 뭔 개소리야 임마. 너 꿈 꿨어? 하지만 승무원은 표정이 확 굳더니 제 방번호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 203호. 203호라고 대답하니까 묻지도 않고 제 방을 특등실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 태도가 마치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듯이 익숙해 보이는 그 거예요. 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 와, 그거 뭔 일이야? 결국엔 친구들과 같은 방을 썼지만 전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아침에 마침내 배가 중국 속도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배에서 내리려고 줄을 서 있는데 어제 그 보따리상 아줌마가 말을 걸더라고요. 학생, 얼굴이 왜 그러다? 어디 아파? 그래서 아줌마한테 어젯밤에 겪은 일을 다 털어놨어요. 아, 너도 봤구나. 피토하는 여자? 아세요? 한 4년 전인가? 그 방을 썼던 여자가 죽었어. 네? 우리 아줌마 다 해. 그 여자가 이지 않소. 흑점상이랍대. 흑점사예요. 우르르 배에서 내리는 사람들께 밀려갖고 아줌마랑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장소에서 그 여자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저와 친구들은 가이드를 만나서 관광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일정으로 야시장 투어로 갔습니다. 야시장. 친구들은 신난 듯이 앞서 나갔고 저는 터덜터덜 그냥 그 뒤를 따라갔어요. 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친구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고 됐어? 어떡해. 불안한 마음에 빨리 친구들을 찾으려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곳은 시끌벅적한 시장 중심부하고 달리 유난히 어둡고 음습했어요. 장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가게 간판들은 다 꺼져 있고 사람이 한 명도 안 보이는 거예요. 유일하게 저기 불이 켜진 가게가 하나 있더라고요. 문을 열려고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제 손을 확 움켜쥐더니 거칠게 막 끌고 가는 거예요. 벌겋게 상기된 가이드가 제 손을 꽉 붙들고 골목 밖으로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죽고 싶어 환장했어요? 당신 지금 하이데크리가 흑점에 들어갈 뻔했다고! 흑점이요? 그게 뭔데요? 그러니까 불법적인 걸 파는 건데 뭐. 그 중에는 사람 고기도 팔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흑점에 들어갔어요. 근데 암호를 대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사람 고기가 될 수 있다. 아, 죽을 수 있구나. 죽을 수 있어. 그래서 현지인들은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배에서 봤던 여자도 흑점상이랬는데? 그러자 가이드가 여기 사람들은 쉬쉬하는 얘기가 있다면서 제가 탄 배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말해줬어요. 그러니까 4년 전에 중국 경찰이 배에 올라서 객실들을 수색하는데 203호 여자가 방문을 굳게 잠그고는 끝까지 나오질 않았대요.
결국 경찰이 문을 부수고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끔찍한 장면을 보게 돼요. 증거를 없애려고 가방에 든 인육을 자기가 허겁지겁 먹어치우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엔 그 여자는 잡히지 않으려고 바다에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젯밤 제 눈앞에서 여자가 토해낸 검붉은 덩어리들이 그 증거물들이 아니었을까요?